그 제목은 동양고전에서 배우는 미래교육인데 사실은 동양고전에서 미래교육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고전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에스프리, 무언가 씨앗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그림이 4개가 나오는데요. 2개는 수도원이고 2개는 교도소입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 해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먼저 이거는 뭐 대놓고 수도원입니다. 네, 수도원 하나 나왔습니다. 수도원 2개, 교도소 2개입니다. 이거 수도원 같습니까? 교도소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기는요? 교도소. 여기는요? 교도소입니까? 네. 예. 이게 수도원, 교도소. 뭐 이제 허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수도원하고 교도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갇혀서 삽니다. 예, 갇혀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죠. 예, 교도소는 집안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집안으로 나갈 수가 있죠. 예, 이 시간 여기가 교도소가 될지 수도원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나가지는 못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양고전과 미래교육. 오늘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 2가지입니다. 미래교육과 동양고전.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들이 동양고전입니다. 네, 이것들이 동양고전. 여기 막 돌아가네요. 네.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주역이고요. 네, 논어, 중용, 등등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양고전 중에서도 주역 전공입니다. 예, 주역 전공이라서 점치고 이런 것들 잘 압니다. 물론 이제 주역책이 점치는 책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분명 엄연히 점쳤던 책이니까요. 그 안에는 이제 5,000년 정도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5,000년의 축적된 집단 지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활자로, 글자로 들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리뉴에탕이라고 하는 중국 근대 지성의 대표, 우리나라로 치면 이어령 박사보다 좀 더 위에 레벨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영어를 잘합니다. 이 사람이 영어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생활의 예술이라고 하는 의미로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생활의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30여 종 버전이 바뀌어서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네. 영어 잘하시니까 단박에 보면 아시겠죠? 네. There are no books 이렇게 나오는 문장인데요. 여기 이제 중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rt of reading. 읽기의 독서의 기술. 이런 작은 소제목에 붙어 있는 글인데 이 영문이 어려운 문장 아닙니다.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문장이니까요. 단어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운명, 인연이라고 중국어로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는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는데 독서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은 없다. 다만 어떤 시간이나 장소, 어떤 환경이나 시기에 읽어야 할 책이 있을 뿐이다. 독서는 결혼과도 같다. 운명이나 인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양의 즐거움, 12장에 나오는, 챕터 1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서는 결혼과도 같다. 하필이면 그 장소에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후반기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독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글도 그 때와 장소, 내가 그것이 필요할 때, 그 목마를 때 아니면은 그 독서가 그렇게 나에게 절실하지 않아. 근데 어떤 순간에는 그 한 줄이 저의 삶을 바꿔 놓기도 하고, 저의 생각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저의 완전히 전 인생을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독서는 바로 그런 것 같다. 찰나의 순간에 운명과도 인연과도 결혼처럼 다가오는 것이 바로 독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모당 선생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 짧은 글에도 코스가 느껴집니다. 벌써 뭐 100여 년 전에 나와서 이미 고전이 되었습니다. 자, 고전이란 무엇인가? 저는 고전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살아남은 책이다. 출간이 되어가지고 한 일주일 잘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한 달, 1년 정도 잘 팔리면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10년, 100년, 1000년 잘 팔리면 우리가 그걸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은 그 시대에 효용이 있는 책들이 고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책은 적어도 1000년 이상씩 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독서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까? 고전이 왜 우리 시대에 미래교육을 얘기하는데 왜 참고가 되느냐?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똥파리가, 쇠파리라고 하죠. 똥파리가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똥파리가 천리길을 날아갈 수가 없죠. 날아가면 뭐 언제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똥파리가 천리길을 가는 방법이 있어요. 천리만 엉덩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죠? 본인 힘이 아니라 붙어 있을 힘만 있으면 천리를 가는 거죠. 고전은 오랜 시간 축적된 집단 지성의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파리가 돼서 고전에 붙어만 있으면 그 지식을 오롯이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고전이다. 고전 안에는 여러 가지 찬스가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뭐 한문으로 주로 되어 있는 동양 고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한문 읽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느냐가 그 고전이 나의 가슴을 열고 저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80년대 후반 학번인데 학교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사회학에서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한 거냐, 미스매치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다, 교육사회학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러려니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뭐 미스매치도 엄청난 미스매치더라고요. 근데 항상 전 세대가 후세대를 가르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커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변화가 빠를수록 그 미스매치의 폭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의 교사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즉,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정말 뭐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건 뭐 대표적인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 조직에 생명을 불어넣고 조직을 때로는 그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리더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가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느냐? 그 조직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느냐? 혹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출판계에 미래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미래, 뭐 코로나 얘기해가지고 인공지능에서 뭐 책이 뭐 수백 권이 나옵니다. 수백 권.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미 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어서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 개념이 뭐냐 지금 알아보는 사람들 그런 분들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전북대학교 MOT 사업단에서 함께 연구하고 또 공동의 주제를 모색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 자루를 자릅니다. 도끼 자루. 도끼가 자루가 한 1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끼 날은 성한데 도끼 자루를 좀 바꿔야겠어요. 이게 좀 낡았거든요. 도끼 자루를 자르는데 나무를 하러 갔는데요. 밑동을 한번 이렇게 딱 치고 나무 가지를 자르는 겁니다. 밑동을 한번 딱 치고 그리고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돌려놓고는 요 자루를 쳐다보는 겁니다. 견눈질로. 그리고 다시 위를 칩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빼서 다시 견눈질을 합니다. 왜? 요 자루만큼 자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견눈질로 보고 치고 뒤로 넘기고 견눈질을 보고 치고 왜? 정확히 자르고 싶으니까. 바보 아닙니까? 이거 갖다 대면 되는데. 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손 안에 들어있고 우리가 고개만 돌리면 해답은 거기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나무를 써느냐, 나무를 자르느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유럽의 뭐 최신 연구, 미국의 어떤 연구, 일본의 어떤 연구 그걸 꼭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를 유심히만 관찰해도 대부분의 해답들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불원인. 도는 방법, the way. 그 방법은 불원, 멀지 않다. 인, 사람과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주위에 있다. 아마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벌써 그 노하우를 알고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을 뿐이지. 답은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초학자들, 공부를 막 시작하는 10대 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지밀의 선찰이연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고자 할 욕자 알지자 알고자 하면 미래를 알고자 하다면 미래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살펴봐라. 이미 있자 그럴 연자 벌어질 연자 이미 벌어진 사태 이미 있었던 일 이거를 잘 보아라. 그러면 그 안에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가 새로운 부분이 나오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의 손에 잡히는 물건들이 변하는 거지 사람의 의식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심보감에 저 말이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미 벌어진 사태, 벌어진 일들을 한번 곰곰이 한번 지켜보고 생각해보고 살펴봐라. 그러면 답이 거기 있을 수도 있다. 정말 있을지. 그런데 아마 그런 답이 있어도 발견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벨이 거기까지 안 되면 저 이제 태권도를 했는데요. 태권도를 몇 단까지 했는데 대련을 하잖아요. 제가 한 3단 정도 됐을 때 1단하고 초단하고 제가 대련을 붙으면 뭐 저는 한 2대만 쳐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초단이 뭐 뒤차기하고 돌려차기 하는 거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리 움직이는 거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피했다가 짚혔을 때 한번 빵 차고 제가 점수 따가지고 이깁니다. 단수가 높아버리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으냐? 이미 벌어진 사태를 보아라. 근데 보아도 안 보이는 거죠. 왜? 그 눈이 없으면. 그 눈이 없으면. 문제는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없는 거죠. 명심보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저 얘기를 언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고 있는 걸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매 교육 시간마다 이렇게 무슨 교회나 성당 미사 드리시지 이런 분위기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너무 숙연하셔가지고 예. 좀 있으면 뭐 아멘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 아니죠? 네. 제가 뭘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사인을 좀 해주시죠. 네. 네. 물 한 잔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브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이트입니다. 중국의 100명이 검색 창을 사용할 때 80명에서 90명 정도가 이 창을 사용합니다. 아이들을요.
우리나라 다음 네이버 못 쫓아갑니다. 중국의 인구가 몇인지는 아시니까요. 바이두, 요 백도를 바이두라고 발음합니다. 백을 바이, 도는 두 이렇게 바이두. 요 바이두라고 하는 게 왜 바이두냐? 여러분 아마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설명이. 요즘 뭐 인터넷에 모든 게 없는 게 없으니까요. 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중국의 현대 지식인 중에 왕구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청나라 무너졌을 때 신해 혁명으로 1911년에 중국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되기를 그 즈음에 중국의 국학대사라고 칭송을 받는 중국의 학문에 고전 학문이나 중국의 전통 학문을 병나발을 제가 병나발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국학대사라고 하는 그 왕구교 선생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사화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를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문으로 넣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시가 이렇습니다. 어젯밤 가을 바람에 푸른 나무 시들어 버렸네. 홀로 높은 누대에 올라 아득히 먼 하늘 길을 바라보네. 그대 생각에 이게 지금 그대를 그리워하는 시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대 생각에 몸이 말라 허리띠가 점점 느슨해지고 그렇죠.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거나 찾을 때 안 오면 애간장이 녹으니까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이 쪘다는 거는 속이 편하다는 뜻입니다. 살이 빠지면 배 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 쪄놓고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힘들어서 살 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거짓말이죠. 예, 진짜로 힘들면 살이 빠집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정말 힘든데 살찐다. 그럼 병원 가야죠. 그냥 있을 일이 아니죠. 그대를 위한 근심에 초췌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리.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바이오리듬이 무너지는데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1000번, 100번 그대를 찾아 헤매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그대는 등불 환한 그곳에 있네. 내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중리신타 선백도라고 하는 19절이 있습니다. 요거 어디서 기억이 나죠? 방금 전에? 네. 1000번, 100번 찾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1000번, 100번 찾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요 리엔흥이라고 하는 요 젊은 사람이 69년생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70년생인가 69년생인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요 바이두 회사를 만듭니다. 만든 지 20년도 안 됐습니다. 10억의 인구 이상이 이 창을 이용하죠.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 바이두라고 하는 말이 1100도에서 나왔습니다. 21세기의 컴퓨터로 온라인에 그 많은 자료들을 찾는 그 단어를, 그 검색창의 이름을 그 고전에서 뽑아낸 거죠. 1100도에서 100도, 바이두. 우리나라는 어떤가? 다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마늘 까자 소리 음자입니까? 뭡니까? 다음 세대의 다음입니까? 모르시잖아요. 네이버는요? 네이버가 잘못된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잘 모릅니다. 근데 저 바이두는 확실한 의미를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끄는 겁니다. 찾아? 바이두. 이게 고전의 힘인 거죠. 아마 저 사람이 찾아 이렇게 하는 검색창을 만들었으면 아마 별로 안 찾았을 겁니다. 중국의 가장 대표할 만한 국학대사라고 하는 최고의 지성이 내놓은 시에서 그걸 뽑아낸 거죠. 저 창업자가 이제 전기에 의하면, 제가 쓴 그 글에 의하면 그 시를 읽다가 꽂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못 믿겠습니다. 누가 아마 컨설팅을 했을 겁니다. 공학자니까 누가 입문을 한 사람이 아마 이렇게 해줬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자기 전기니까 거기다 그렇게 썼겠죠. 어쨌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기술이 변화시킨다, 세계를 변화시킨다. 기술이 세계를 바꾼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여기 중국 분 혹시 계신지 몰라도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화비삼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적어도 세 집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합리적인 소비를 못하거나 잘 이렇게 좀 고객님이 되시는 분, 고객님이 되시는 분을 보면 어느 가게 가서 나 마음에 드는데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저 45만 원 해주세요. 아, 내가 밑지급 하는데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오니까 옆집에 30만 원 이런 겁니다. 네. 그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세 가게에 가보라는 거죠. 이 화자는 재화 화자입니다. 이건 비교할 비자입니다. 세 집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세 집에. 이 집이 잘해? 그러면 이 집이 좋은 상품이 있어? 그럼 옆에 집 가보는 거죠. 옆에 가봤더니 50만 원이라고 불렀는데 옆에 집은 40만 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상품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좀 재질이 좀 달라. 근데 옆에 집에 가보니까 42만 원이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39만 원에 사면 아주 잘 사는 거죠. 그게 화비상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앉아있을 분들이 아니죠. 다 나와서 말씀하실 분들인데 앉아계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여러분이 듣는 강의들 중에서도 이 강의 저 강의가 있잖아요. 비교해 보는 거죠. 들을 만한 강의인지 아니면 귀 닫고 다른 거 하는 게 나은 거죠. 저게 들을 만하다. 정말 그런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비교해 봐서 여러분이 초이스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도 화비상가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거죠.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이른바 뉴노멀 시대라고 새로운 정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예측들이 나옵니다. OECD에서 2030 프로젝트에서 미래 인재들의 역량을 4C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능력이 있어야 이게 미래 인재다. 이거. 매년 5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이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된 미래 역량입니다.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 개념은 워낙 일반화돼 있어서 벌써 나온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되니까요.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인지 패스트 팔로워가 될 것인지 무언가 내가 새롭게 제일 먼저 개발하고 발견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발견하고 개발한 것을 빨리 따라갈 것인지 전략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 조직에 맞는 전략, 최고의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출판계에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요, 어떤 기업이 있느냐? 대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많은 학자들이 패스트 팔로워라고 얘기합니다. 퍼스트 무버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동의하실 분도 있고 동의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애플에 비해서는 적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들, 저 퍼스트 무버들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어떤 머리가, 어떤 의식이 있고 어떻게 준비가 됐길래 그걸 하느냐?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느냐? 아까 명심보감에 있는 말처럼 욕지 미래, 미래를 알고 싶으냐? 선착이연. 그 과거에 가서 한번 돌아봐라. 혹시 그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비자에 보면요, 재미난 고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고사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일을 하고 있어요. 더워요. 너무 더워요. 한 38도 정도 되나 보죠.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거 농사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거 수확을 해서 장에 팔아도 고기 한 근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조금 떨어지는 토끼인지 깡총깡총 뛰어가다가 그루터기에 꽝 찌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뇌진탕으로.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쟁기질하다가 그리고 가서 토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고기 몇 근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농사해도 이거 내가 고기 한 근 사기 힘든데 여기 그루터기 앞에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쟁기를 놓아두고 그루터기 앞에서 기다렸다. 이런 고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수주대토의 고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왜 바보라고 합니까? 우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 우연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라고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황 판단을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발생한 일이 계속 지속되리라 믿는 거죠. 작년에 성공한 우리 전략이니까 올해도 똑같이 적용,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한비자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이 즉 사변이요, 사이 즉 비변이라. 세상이 달라지면 일이 변하고 일이 변하면 대책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컴퓨터, 스마트폰, 뭐 갤럭시, 아이폰 등등등 변화 주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적어도 2, 3년은 더 빨리 가지 않을까요? 개발자들은요. 퍼스트 무버를 할 것인지 아니면 패스트 팔로워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겠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에 의한 새로운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상황 인식도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장님도 하시고 당신의 귀한 아들이 6.25 동란 때 실종되고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 한국의 시조문학의 제1인자, 집대성자, 할아버지, 아버지,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익산에 생가가 있고 묘소가 있고요. 기념관이 있는데요. 전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고전들을 다 본인의 월급, 얼마 안 되는 월급 다 전국 다니면서 구입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다 보관해서 도서관에 다 기증해서 그게 우리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불쏘시개가 됐을 텐데 그분이 그 기념관에 가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을 좋아한 가람. 이분의 메모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돈이나 많이 있으면 볼만한 책을 1000권이든 10,000권이든지 몇만 권이든지 사두고 보겠다. 세상에는 벗을 많이 두고 집에는 책을 많이 두고 싶다. 공부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는 느낌이 오죠. 이분이 그 유명한 난초의 시인이거든요. 난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제자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 세 가지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불과 70년 뒤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밀리엘, 1밀리 아시죠? 이거 보여드리면 더 아실걸요? 네. 이제 책 집에 안 둡니다. 집만 좁아져요. 이사 갈 때 힘들어요. 구독하면 됩니다. 2만 원짜리 책 한 1,000원이면 구독하죠. 네, 구독하면 됩니다. 책 집에 안 둡니다. 훌륭한 말씀이신데 이제 시장이 바뀐 거예요. 다 내가 가져다 놓고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요번 바로 요 사진 보세요. 이 책을 다 쌓아놓은 게 다 고전입니다. 이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요즘에 이제 모든 것도 다 디지털화 돼 있어서 돈 얼마만 주면 다 스캔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든 정보, 지식과 정보는 다 디지털화 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방식이 바뀝니다. (10만) 권의 도서가 당신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만 권 다 살려면 얼마가 듭니까? 근데 다 보려면 얼마 안 듭니다. 저 사이트에서 이용하면요. 저 사이트를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트렌드 세터. 이 판을 어떻게 바꿀 거냐. 손자병법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병은 이기는 군대는 선승 이후의 구전입니다. 이기는 부대는 왜 이기냐면요.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워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맨날 지는 부대는요. 왜 지냐? 싸운 다음에 승리를 구하려는 거예요. 싸운 다음에 승리하려고 그때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면 승률이 떨어지겠죠. 어떤 게 승률이 높겠습니까?
먼저 승리할 조건을 만들고 싸우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반대의 경우가 높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손자병법에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나온 책에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운 다음에 승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거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지피지기 100전 100승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 지피지기 100전 100승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병법 한 1600자 정도 되는데 그 책에 없습니다. 다른 구절을 갖다 잘못 연결한 겁니다. 와전된 겁니다. 원래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피지기 100전 둘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100번 싸워. 그런데 이제 한 가지씩 빠질 때마다 승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알아야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알아야죠. 트렌드를 알아야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손자병법이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생각이. 한비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장수선무,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추고, 앞에 춤추는 어떤 여인이 나와서 한풀이 춤을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살풀이 춤을 춘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매가 반드시 깁니다. 그렇죠? 치마 자락이 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움직임을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소매도 길고 옷자락도 깁니다. 그래야 춤이 이뻐 보이는 겁니다. 노름할 때 업고 더블로 가.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계속 엎어가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기술의 혁신, 좋습니다. 그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가 많은 조직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소매가 긴 무용수처럼, 돈이 많은 투정권처럼.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공자 선생이 논어에서 어떤 제자가, 잘하는 제자가요, 조바심을 냅니다. 조바심을 내니까 얘야, 빨리 간다고 다 도달하는 게 아니다. 네가 오히려 빨리 가려고 할 때, 하고자 하려고 빠르게 가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려. 그 다음에 속도가 필요한 거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속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게 공자 선생이 제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자가 기업인이 아니에요. 지방의 관리였습니다. 잘하는 제자가. 그 지방의 관리였던 제자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다. 자, 그러면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여기 계신 분들, 또 그것을 기획하고 또 조정하셔야 될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일이 몇 가지가 있을까?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비자에 보면 재미난 우화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목각 인형을 아주 굉장히 목각으로 되어 있는 이 조각상을 너무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자네, 네, 임금님. 나 궁금한 게 있네. 얘 뭡니까? 아니, 어떻게 자네는 세상에 나무 깎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깎는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어. 그 비법을 얘기해 주게. 뭐 별거 없습니다. 얘기해 보게. 저는요, 조각할 때요, 반드시 코는 좀 크게 조각합니다. 눈은 작게 조각을 해요. 그래서 코가 너무 큰데 그러면 그때 깎아내요. 눈이 좀 작은데 그러면 그때 좀 넓혀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코를 작게 했어요. 이게 상대보다 좀 실제보다 작은데 그럼 어떻게 붙일 수가 없잖아요. 톱밥으로 붙입니까? 눈이 커요. 이거 너무 큰데 줄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메꿀 겁니까? 이 사람은 방법이 있는 거죠. 일본말로 유토리. 코를 실제보다 조금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게 비법이었습니다. 자, 미래교육의 기획자로서 딱 맞는 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언제나 해답은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잘 돌아보면 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빨리 캐치한 사람이 성공하죠. 퍼스트 무버 아니겠습니까? 장수사과입니다. 장수사과 되게 맛있습니다. 그죠? 많이 드셔보셔서. 저도 뭐 장수사과만 골라서 먹습니다. 장수사과를 보고 우리는 맛있다 생각하는데 이철수 판화가는 이렇게 판화를 새겼습니다. 사과가 떨어졌다.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사과가 떨어졌다. 만유인력 때문이란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통찰력이. 사과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그 안에 있는 거를 읽는 거죠. 그 눈이 있는 겁니다. 저 눈이 있는 거예요. 저 눈을 우리가 판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철수 저 판화가를 책으로 치는 것은 바로 저런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지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대학생이 이걸 패러디했습니다.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참 맛있다. 낮과 밤 일교차는 우리 아빠 정성인데 이렇게 이런 패러디 과정을 통해서 카피 과정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면 안 되고 그들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들을 적절히 패러디해서 우리 조직에 맞고 우리 팀에 맞게 끌어와서 그래서 적용하면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300억, 350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재료값은 0원. 왜 0원입니까? 보물상에서 주웠기 때문입니다. 여기 손잡이고요. 자전거 손잡이고 여기 자전거 안장입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왜 작품이 됩니까? 기획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얼마 안 들어요. 가치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에서 이런 카피를 만들었어요. 영어에서 I paint 써 있습니다. 이거 번역 이렇게 한번 제 마음대로 해봤습니다. 창의적 사고라,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찾지 않는다. 있는 것 중에 새롭게 발견할 뿐이다. 다 있다는 거죠. 없는 거. 이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1년에 쏟아지는 제품들 중에서, 아이디어 중에서 정말 세상에 없던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새롭게 생각하는 거, 새롭게 기획이 된 것이 대박을 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모토로 삼고 있는 융합교육의 교수자로서, 리더로서, 튜터로서, 인스트럭터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밝은 망식이라. 발할 발자, 답답할 분자입니다. 답답함이 나오게 되면 망식, 잊을 망자, 밥 먹을 식자입니다. 밥 먹는 것조차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일 하다가 밥 먹고 합시다 이러면서 중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공자 선생은 정말로 훌륭한 선생은 정말로 훌륭한 학생은 정말로 호학하는 사람, 조화로자 배우라고자 정말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밝은 망식하는 사람입니다. 답대가 됐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몰입도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사에서 자기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걸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교수자는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청사 앞에 붙어 있는 서울 꿈 색인판이라고 하는 그 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있었을 때부터 있었는데 코와 입을 가려도 따스한 눈 모습은 가려지지 않아요. 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염으로 가는 겁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낙엽이 쓴. 이렇게. 이런 걸 보더라도 참 많이 배웁니다. 아, 저렇게 쓸 수 있구나. 아, 저 입장이 되면 저렇게 쓸 수 있구나. 내 입장이 아니라 저 입장이. 낙엽의 입장이라면 저렇게 쓰겠구나. 난 한참 때지만 연세가 드신 분은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아, 영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구나. 배우는 거죠.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배울 수 있으니까요. 조직에 뭐 가끔 저도 이제 강의를 가면요. 공기관에 가거나 이럴 때 가거나 항상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직의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정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제 학교가 모교가 성균관 대학교인데 성균관 대학교 들어갈 때 왼쪽에 탕평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당쟁이 너무 심하니까 영조대왕이 탕평채라고 해서 이렇게 묵 썰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너희들 싸우지 말고 분당으로 싸우지 말고 좀 화합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주었다면서요. 아마 직접 만들었다는 건 와전된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주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문장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장. 주의불비 내 군자지 공시. 두루두루 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적인 마음이고 치우치면서 두루두루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소인의 사적인 욕심이다.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선생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루두루 하면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치우칠 비자입니다. 요 불자랑 같은 뜻입니다. 예. 이 불자는 같은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함께 씁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이 사람 의견이 맞습니다. 이 사람 의견이 조금 틀려요.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도 그 소통하는 리더로서는 자네도 어느 면에서 맞고 자네도 어떤 면에서 맞다라고 해야 두 사람이 다음에 또 얘기해요. 내가 정확히 얘기해볼게. 자네는 한 70점이고 자네는 50점이네. 그러면 절대 50점 사람은 다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얘기해? 안 합니다. 왜 얘기 안 하지? 본인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50점이라고 했거든요. 야, 내가 얘기하면 30점 나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하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게 돼요.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면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하는 거 격려만 해도 충분하죠. 잘하는 거 격려만 해도. 소통은 분명히 왼쪽의 그림은 아닐 겁니다. 여기 니코에 있는 도쇼구에 여러분 일본 관광 가보시면 니코에 가면 있잖아요. 사당에. 소통은 이겁니다. 그죠? 양방향일 겁니다. 대체로 소통이 안 되는 조직을 보면 리더가 너무 많이 알거나 헛똑똑이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항상 평가하기 좋아하시고 너무 많이 하시니까 단정짓기 좋아하시고 그런 조직에서는 절대로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리더가 좀 떨어질 때 100점으로 치면 한 85점, 90점 정도 되는 조직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리더가 훌륭할 필요 없거든요. 리더는 품어주면 되거든요. 훌륭한 개발자는 그 리더 밑에서 리더의 격려만 받으면 되니까.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아웃풋이 나오니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중용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고 나서 화살이 제대로 안 맞으니까 관역을 탓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제대로 된 말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가 잘못 써놓고는 화살이 관역에 안 맞았다고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제멋대로 있거나 지맘대로 있거나 그런 사람일 겁니다. 소통의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리더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저들에게 신호를 준 것은 아닌가? 어떤 시그널을 보낸 것은 아닌가? 너희들 잘못하면 내가 평가해 이런 말을 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소통의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중용에서는 반구저신이라고 합니다. 돌이킬 반자 구할 구자. 돌이켜 구한다. 저자는 어조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at, upon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신자는 myself입니다. 자신입니다. 자신에게서 구하는 것. 문제의 원인을
문제가 꼭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나에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럴 때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자, 이제 두 개는 맞네요. 각 곳에, 각 기업이나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있는, 여러분 부서에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저 포함입니다. 그럼 봉사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어에 보면 그 봉사자로서의 리더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선난이 후퇴. 먼저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요. 얻는 것은 뒤에 하는 거죠. 존 롤스가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이가 있다. 파이가 있는데 8명이 정확히 나눠 먹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파이를 써는 사람이 제일 늦게 고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난이 후덕입니다. 공평하게 하려면 자른 사람이 제일 늦게 고르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른 사람이 수고했으니까 먼저 골라 이럽니다. 그래서 항상 균등하지 않습니다. 피자를 썰어도 그렇습니다. 지역 발전의 봉사자로서 굳은 일을 먼저 맡을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한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추순달 몇 날.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어야 그런 사람을 진정한 리더로 조직원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단길로만 걸어왔다. 물론 다 비단길 가고 싶어 하지만 비단길로만 걸어온 사람을 리더로 용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난이 후득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요. 저 말은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이 영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요. 이게 유튜브에 보면 영화 공식 홍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대들이 그의 중히 여기는 제 말씀을 그대들은 참 멋진 배우가 저렇게 나오는 영화에서 얘기하니까 더 막 귀를 쫑긋하고 저 사람이 와서 강의하면 더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이겁니다. 지성능화입니다. 지성. 지읒한 지자에 정성성자. 지읒한 정성을 다하면 능은 조동사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 말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조직에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리더가 정성을 다하면 어느 순간 변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만 굳게 갖게 되면. 이상에 가까울 수도 있으나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이 조직을 재탄생시키고 다시 만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이것도 다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가족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15,000원 정도 됩니다. 페이지는 한 400페이지 가까운데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한 1, 2분만 들으시면 15,000원씩 다 버시는 겁니다. 가실 때 저한테 1,000원씩만 주시고 가시면. 그 책에 보면요.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앞에, 본문 시작하기 전에 저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세 구절이 써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부모는 자기 아이를 사랑한다. 시작. 모든 아이는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모든 가족이 행복하지는 않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죠. 내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내 방식을 고집하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 얘기가 이 토니 험프리스는 가족 상담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얼마든지 이제 서로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는데 수백 건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나눈 가족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나누지 않은 조직에서 되겠습니까? 신영복 선생이 쓴 짧은 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준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이 중요하고 우리가 새롭게 얻으려고 하는 지식과 지혜도 그 만남의 순간들이 축적이 되어서 나에게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어당 선생이 얘기한 독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겠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고 볼 수 있고 운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인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명적 만남의 얘기가 있는데 이 만남의 얘기는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고요. 이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산어부라는 영화가 작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자산 정약용의 형, 바로 위의 형, 소남 정약전이라고 하는 천재가 흑산도로 읍에 가서 거기서 만나는 어부 창대와의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는데 정말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왕의 남자 만들었던 감독이죠. 너희 형제들 긴 있을 날이 있을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경주 사람까지 명문 사대부를 하니 목욕적은 싸주기는 해야 할 테니 빠질 것이냐 가운데 아르체도 있고 발대기도 있고 여자 혼자 사는데 뭔 일 나면 어쩌려고. 뭔일 없을게요 뭔일 없을겨. 지극한 착함의 잠깐만요 장대야 상놈이 공부를 왜 하냐? 사람으로 달라고요. 사람께서 천하고 비린내나는 것을 못 온다고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요? 내가 지식이랑 포기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경기에 매우 해박한 젊은이를 만난다. 탐욕하고 명징하고 사물 공부에 노래 돌리기로 했네. 어찌게 살라고요?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인자 지도 사람 대접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싶지. 인자 산성문과 저희 힘을 끊어야겠습니다. 지은 자살원부보다 진심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가설 높은 사람은 어리석기만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네. 이 핏덩어리한테 우리를 먹인다는 것은 우리 바뀌지 아니마요. 사장님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이놈이 계속 있느니 사모님이 어린 자식들을 사람으로 갖고 있으니까. 나 성명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임금도 필요 없는 시사없는 시상에 누가 주인을 얻었습니까요? 갑자기 영화 보고 싶으시죠? 짤막한 할 시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나간, 인세너티라고 하는 건 정신병, 정신 나간 이런 뜻 아닙니까? is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일 반복하고 over and over again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지만 expecting different result. 다른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그게 정신 나간 거죠. 생각의 변화, 그것이 시작이라고 전 믿습니다. 베니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벽면에 있는 글씨입니다. 제 마음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단어여서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도 반드시 변할 거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